안녕하세요, 송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직업 중에서 조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종사라는 것은 저 밑에 그림에서 보이듯이 항공기, 그쵸? 비행기를 운항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기 기장하고 부기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되게 많이 선망을 하고, 그쵸? 또 많이 궁금한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종사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선망은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정보가 거의 없는 현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뭐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지만 어느 직업보다 유니크하다는 거는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직업은 없고 또 이거는 전문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소수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성만 있으면 좋은 직업이고요. 또 안정적인 고소득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전문직들은 그렇죠? 안정적인 고소득을 가지고 온다. 전문성이 있고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볼게요. 조종사라는 거는 이제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항공기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그게 조종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요겁니다. 일정한 자격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적어놨는데요. 일정한 자격이다. 그러니까 이번 조종사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격이다. 어떻게 하면 조종사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어떻게 하면 자격 요건이 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니까요. 자, 조종사가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부터 가장 빠른 코스, 가장 엘리트가 되는 코스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순서대로 1번부터 적어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순서대로 가는 이 순서는 뭐냐면은 가장 안정되고 가장 빠르게 되고 가장 적은 돈이 드는 그런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조종사라는 꿈을 생각하고 있으면 앞순위로 준비를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군 장교로 입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 장교로 입대하는 방법은 여기 총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군 장교 입대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엘리트 코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조종 특기를 받는 거죠. 그렇죠? 공군 사관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군 장교를 양성하는데 여기서 조종 특기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종 장학생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랑 영남대에 보면은 공군 계약학과, 그러니까 공군과 계약을 해서 만들어 놓은 학과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조종 장학생이 되면 이제 공군 장교로 이렇게 입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공군 ROTC로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ROTC가 뭐냐면 대학생 때 이미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교가 되기 위한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학 때 받고요. 학기 중에는 군사학 수업 한두 시간씩 듣습니다. 그래서 대학 4학년이 졸업하면 바로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ROTC인데 이런 ROTC가 보통 다 육군만 있는데 이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에 공군 ROTC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졸업하고 나서 공군 장교로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조종 특기를 받게 되면 공군 장교로 들어가서 조종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군 장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체력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시력인데 안경을 벗었을 때 0.5 이상, 안경을 썼을 때 교정 시력 1.0 이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장교가 되면은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복무 기간을 필수로 거쳐야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군을 전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을 전역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민간 항공으로 이직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뭐 대한항공부터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민간 항공기를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 복무 기간은 대체적으로 이제 10년 이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공군 사관학교 이런 데 들어가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군 장교로 들어가는 경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수긴 한데 어쨌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각 대학에 항공운항학과라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과에 입학하는 건데 대표적인 대학은 한국항공대, 한서대, 한국교통대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개가 항공운항학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래서 요 대학의 항공운항학과에 입학을 하면은 비행기 조종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제 개별적인 훈련을 받게 되죠. 그렇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차선책으로 또 뭐가 있냐면 항공운항학과가 있는 대학이 이 극동대, 초당대, 청주대, 중원대, 경운대, 신라대, 가톨릭 관광대라고 이렇게 있어요. 있고 제가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요 두 가지 영역 다 두 묶음의 대학들이 다 항공운항과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항공운항과는 요 세 개 대학을 가야 돼요. 이게 메이저예요, 메이저 대학들. 요 대학으로 가야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종사 돼서 취직이나 자기의 커리어 쌓는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대학을 가고 만약에 이게 성적 순위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여기 있는 대학들을 차선책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2번과 같은 항공운항과 입학의 방법은 첫 번째 했던 공군 장교로 입학하는 것보다 자유롭겠죠,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일반 사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학비가 많이 들죠. 그쵸? 앞에 건 1번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비가 안 들지만 이거는 학비가 들고요. 대학 학비 플러스 알파로 훈련, 그쵸? 비행 훈련 같은 걸 하잖아요. 실습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 비용도 적지 않게 듭니다. 그게 이제 비용의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대학이나 항공사에서 부설해 놓은 비행 교육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공사 및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행 교육원을 수료하면은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1번하고 2번이 안 되었을 때, 그쵸? 사관학교 못 간다는 경우, 못 가거나 공군장교 안 되는 경우, 혹은 항공운항과 진학을 실패할 경우에는 이렇게 비행교육원, 그쵸? 이게 학원, 그러니까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원이라고 비슷하면 돼요. 근데 학원인데 항공사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학비가 문제가 되죠. 그쵸? 어쨌든 이것도 항공사 대학이긴 하지만 사설 학원이기 때문에 학비가 앞에 나오는 이 항공운항과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2배, 3배 이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관학교나 조종특기생으로 가지 않은 이상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로 7천만 원 정도 이상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경우. 왜냐면 이런 경우도 인원의 제한이 있고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냐? 사설 비행 교육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이나 항공사관 말고 그냥 일반 기업이나 사설에서 만든 비행 교육원이 있는데 이렇게 학원과 같은 비행 교육원을 수료하면은 또 이제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주는데 이거는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추합니다. 비추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비도 훨씬 많이 들고요. 당연하죠. 많이 들고 그리고 이런 사설 비행 교육원을 나갔다 그러면 항공사 취직이 매우 힘듭니다. 왜? 항공사에서는 당연히 입증된 교육을 받은 자원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항공기는 사고 위험성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기장의 책임이 훨씬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1번, 2번 뭐 안 되면 3번까지 요 안에서 뽑으려고 그러지 사설 비행 교육원까지 뽑으려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또 뭐가 있냐면 해외 유학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비행기는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비행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해외 항공학교를 수료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짧은 시간에 수료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런
그 비행학교에 가면은 실제로 비행 실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좁고 비행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행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뭐 안 되면 2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비행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지만 뭐 미국 예를 들면요, 호주 이런 나라는 엄청 넓잖아요. 이런 넓은 땅덩어리, 비행기도 잘 안 다니는 이런 땅덩어리에서는 시간 제한 없이 비행 실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최소 몇 개월 안에도 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최대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계 항공학교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해외로 보통 나가기 때문에 해외 관제탑과 소통을 많이 해서 영어를 거의 씁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가 필수고요. 근데 이제 해외 항공학교를 가면 영어 공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환율을 고려했을 때 학비가 많이 듭니다. 억 단위로 들어요. 1억 이상의 억 단위로 들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우리나라 항공사에서는 해외 항공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직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해외 항공사 취직은 뭐 우리나라보다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항공사를 취직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바로 조종사 뭐 대한항공 민항기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자격이 있습니다. 조종사 자격이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요런 순서로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PPL이라고 해서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먼저 줘요. 이건 뭐냐면 당연히 이론 시험을 봐야 되고요. 이론 시험 봐야 되고 실습 경험이 뭐 비행 시간 40시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면허를 주고요. 이게 1단계 면허예요. 자, 요거 타면 뭐냐면 가장 작은 거 경비행기. 여러분들 이제 TV에서 보는 이런 혼자 타는 거 있죠? 경비행기. 프로펠러 달린 거. 이런 경비행기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타는 거. 자가용 조종사. 자, 그 다음에 CPL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사업용 조종사 면허. 이거는 이론 시험 플러스 2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요 정도 되면은 1인용은 아니고 몇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중소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소 비행기 이런 걸 운행할 수 있는 작은 비행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200시간 이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는 바로 ATPL이라고 해서 운송용 조종사. 이게 운송용 조종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민항기 아니면 화물기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비행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비행기를 운전하려면 3번 자격을 따야 되는데 이거는 1500시간 이상 비행을 해야 되고 부기장 경력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메인 기장이 아니라 부기장 경력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론 시험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론 시험에는 비행이론, 항공법, 기상학, 항공지도, 비행교본, 매뉴얼 플러스 알파가 더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등에 대한 어려운 이론 시험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순서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행 시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공군 1번 봤을 때 공군 장교로 가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전투기를 몰죠. 이 전투기를 몰아서 10년 이상의 의무 복무 기간을 지나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1000시간 이상의 몇천 시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바로 ATPL의 면허를 받고 전역하면 민항기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이런 항공사를 취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제일 유리하긴 합니다. 2번 이상으로 가면은 이렇게 비행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조종사의 진로 간단합니다. 조종사는 몇 개 없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공군, 이 당연한 게죠, 그렇죠? 사관학교나 조종특기로 가면은 공군으로 가서 이거는 뭐예요? 전투기 조종하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 전투기는 아니면 수송기, 그렇죠? 수송기도 있겠죠. 사람이나 화물 태우는 이런 거 조종합니다. 근데 15년 의무 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게 전역하고 나거나 아니면 일반 항공운항과를 가서 자격증을 따면 대기업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이런 대기업 항공사에 가거나
아니면 LCC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 있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뭐 등등등 이런 항공들이 있죠. 이런 저비용 항공사 가는 경우. 그 다음에 항공사는 우리나라 말고 외국계 항공사 훨씬 많죠. 외국계 항공사 특히 요즘에 중국이 경제 부국으로 뜨면서 항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이런 조종사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높은 연봉으로 이걸 조종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항공사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 관련 공무원이 될 수도 있어요. 공무원 가면 건설교통부나 기타 여러 관제탑 등에 보면은 이 항공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9급부터 시작해서 5급까지 이런 공무원들을 뽑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논외인데 테스트 파일럿이라고 해서 이거 뭐냐면은 새로운 비행기가 나오면 이 비행기를 먼저 운행해보는 사람을 테스트 파일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태가 어떤지, 뭐 비행기의 능력은 어떤지, 그 다음에 운항은 어떤지, 우리나라에서 잘 운항될 수 있는지, 착륙, 이착륙도 해보면서 새로운 기종이 나왔을 때 실제로 시범 운행해보는 사람. 그래서 위험 요소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규 초짜 조종사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최소 20년 이상 된 파일럿들한테 테스트 파일럿을 맡겨요. 그 다음에 항공사, 항공기관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조종사들이 제대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인데 관제탑에 주로 있는데 이 사람들도 조종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6번은 경력이 많이 있는 조종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한 다음에 6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진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종사들은 실제로 사람을 태우는 여객기를 운행할 수도 있고요. 화물을 태우는 화물 운송기를 연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항 가서 비행기를 보시면 대한항공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을 태우는 항공기가 있고 여기 뭐예요? 창문이 없이 이렇게 운전하는 이게 조종사만 있는 창문만 있는 비행기가 있는데 여기는 뒤에를 다 화물로 싣는 거예요. 이런 화물 운송기가 있습니다. 조종사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세계를 누비는 생활. 그러니까 1년 내내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뚫고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 여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나라에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3, 4일, 길으면 일주일 이상씩 그 나라에서 체류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세계 여행을 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좋은 장점. 그 다음에 남들이 하지 않는 특수 직업이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죠. 이건 자격증이었으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험도 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워라밸이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남들과 같은 5일 일하고 주말 이틀 쉬는 이런 건 아니지만 충분한 휴식 및 스케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3, 4일 비행을 했다. 그러면 최소 3, 4일 이상 휴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국에 가면은 거기서도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돌아오는 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행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스케줄 조정도 하면서 내가 원하는 휴식을 담보할 수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워라밸이 되게 충분한 평일날에도 충분하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고연봉이다. 연봉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정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사는 65세가 정년인데요. 요즘에는 항공사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작기 때문에 67세까지 뽑아가지고 운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블루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태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몸 컨디션이 항상 최상을 유지해야 돼요. 몸 컨디션 안 좋으면 비행이 힘듭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항상 비행 스트레스를 받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요. 몸과 정신의 스트레스와 심하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사, 항공사에서도 기장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운항을 쉬게 해요.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 관계자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항공 관계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람 사이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거나 좋은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힘든 사람들이면은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승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승객들의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대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최상의 장점을 갖는 직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봉인데, 연봉은 평균 1억 2천에서 5천 이상 꾸준히 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초봉도 이렇다는 소리예요. 초봉이 이렇고 계속 이렇게 이상 받고, 그리고 외국계 항공사나 중국이나 외국계 항공사나 좀 경력이 있는 기장들은 당연히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기본 연봉이 되는 거고, 여기서 비행 수당이랄지 위험 수당이랄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합치면 더 이상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고연봉이겠죠. 전망은 뭐냐면은 당연히 세계와 지구촌의 추세에 따라서 비행 수요는 항상 증가하는 거고요. 그렇죠? 항상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요에 비해서, 그렇죠? 조종사의 공급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조종사는 아무나 만들어낼 수 없고 오랜 시간과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특히 중국이나 뭐 이렇게 개발도상국들은 비행기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공급은 적습니다. 그래서 더 연봉이나 제 생각에 대우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인해서, 이번의 경우도 있지만 3번과 같이 비행기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고, 여러분들 비행기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비행기 조종석 앉아보면은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우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라는 직업은 앞서 봤지만은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야 돼요. 일단 들어가는 과정도 힘들고,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지만, 그렇지만 요것만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종사, 그렇죠? 민간 항공사 취직을 해서 일하게 되면은 달콤한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거고요. 이런 직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노력만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종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